당장 내일이라도 그만하고 싶다, 종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이경훈입니다. 이번 주제도 꽤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출산의 과정과 리스크를 잘 알고 있는 저희가 막상 출산을 앞둔 상태일 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중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경훈 원장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경훈 원장님이 직접 낳으신 건 아니지만 전문의로서 가족이나 주위에 조언을 한다는 가정하에 경험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주제는 어떤 출산 방법이 더 낫냐가 아니라 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집중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슨 일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잖아요. 그걸 인정해야죠.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 영상에서 이게 제가 어떤 불만을 얘기를 했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자연분만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요새는 진짜 제왕절개를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 자기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의 때 산모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산모들 많이 보면 네. 잘 못 참는 사람도 있고 또 바보처럼 또 너무 많이 참는 사람도 있고. 있고 저도 이제 애를 낳기 전에는 잘 못 참고 특히 이제 페인에 센시티브 한다던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픈 거 도저히 난 못 견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 좀 참지. 엄마가 돼서 왜 저걸 못 예. 참냐, 왜 저거를 못 참지? 그렇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고 막 전공의들끼리도 막 그렇게 얘기도 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막상 본인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본인 일이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계속 말을 못하는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숨기고 싶은 네, 것들을 이렇게 막 솔직해지고 싶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아 그럴까? 그래. 근데 아무튼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아, 임신되고 나서. 네. 지금도 다 빼지를 못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결국에는 만삭 분만을 하려면 40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주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살도 많이 찌고 그리고 일도 너무 힘들고 계속 하루 종일 수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선택적으로 40주까지 못 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만삭의 분만은 하긴 했지만 그 하루, 그 일주일 그게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나온 이 상태를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하고 싶다, 종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상황을 빨리 나가고 싶다. 나도 내 애를 위해서 내가 40주까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축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또 분만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 좀 제왕절개를 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공의 때 분만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연분만을 보잖아요. 그럼 약간 나도 모르게 그 내 내면에 자연분만에 대한 포비아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의국에 있던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10명에서 20명 다 여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자연분만을 많이 했어요. 네, 잘했어요. 다 그 분만을 본다고 해서 포비아가 생기는 건 아닌데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제왕을 좀 선택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연차라고 해야 되나요? 연차 분들이 다 남자 선생님들이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와이프의 분만을 당신들이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싫을 것 같은데. 저는 겁이 났어요. 싫다 좋다가 아니라 네.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가 네. 저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게 혹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분만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아내는 이제 자연분만을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웨이팅룸에 있다가 분만이 임박해서 가가지고
탯줄만 자르고 너무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못했어요. 대부분 다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제일 자신감 있지 않아요? 제가 분만해가지고 한 번도 이 컴플리케이션이 합병증이 생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딱 임박이 되니까 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은 막상 내일이 되면 다르다는가요? 저희가 NST라고 이렇게 태동 검사를 가끔씩 보잖아요. 못 네. 보겠더라고요. 아, 그것을? 네, 그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객관성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분이 이렇게 자연분만 한다 했을 때 그리고 그걸 경험한 걸 봤을 때 속으로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자연분만은 힘든 정말, 일인 것 네, 같아요. 대단. 속으로 얼마나 불안할까요? 당신들도 이게 진행되면서 혹시나 막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당신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의 그런 고통이 오는 건데 그걸 다 참아내고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꼭 다 정답은 아니니까. 제왕절개도 장점이 있죠. 제왕절개가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힘든 분만 과정을 이제 겪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만 당시에는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물론 제가 제왕절개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수술 후에 정말 아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때 제왕절개 하면 다음날부터 걸어다니라고 하거든요. 산모분 걸어다니셔야 돼요. 걸어다니셔야 돼요 하는데 못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또 생각을 했죠. 아, 저걸 왜 안 가? 그리고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보통 이제 엄마들이 다음날 걸어서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아파서 못 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것과 별개로 아무튼 엄청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생각을 하죠. 아니 모성애가 없나? 그 정도를 가져야지. 가져야지. 왜 못 가? 했거든요. 네. 수술하고 나서 네. 다음날 일어났는데 와 정말 장기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복대를 하고 내 배를 잡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렇게 쏟아져서 장기가 나올 것 같은 그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술하고 나면 정말 아픕니다. 어쨌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또 후유증이 있잖아요. 뱃속의 유착이라든지 뭐 염증이라든지 사실 저는 2번 꼬맸거든요. 첫 번째 수술할 때? 네, 두 번 꼬맸어요. 수술한 수술장을 데가 네, 펴고. 수술이 또 잘 안 붙어가지고 힘들겠다. 2번 꼬맸어요. 그래서 그런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왕절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실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아기가 생겼으니까 실험관 시술하신 분의 분만이 대부분 제왕절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건 저희가 느끼세요? 좀 분만하시면 편지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수술을 또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중에는 당연히 자연분만도 있기는 한데 제왕절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왕절개가 안전하게 그리고 분만도 되고 아이도 이제 안전하게 출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좋은 경우가 많긴 하는데 아주 드물게 제왕절개 부위 결손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의 흔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2번째 아이 갖기가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어쨌든 수술이니까. 그렇죠. 제왕절개 부위 결손이라는 게 수술한 부위가 잘 안 아물어가지고 그쪽 부위에 이렇게 다락방처럼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물고임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는 2번째 아이 갖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으니까 2번째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이제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제왕절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다음 2번째 아이를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또 맞는 게 대부분 한 명만 낳기 때문에 제왕절개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본인들은 둘째, 셋째 없다. 그냥 한 번에 하겠다 해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연분만 하면
일단 두 번째 아이 분만이 좀 더 수월해지는 장점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어떤 수술 후에 제왕절개 반응, 제왕절개 흔적 이런 것들이 또 없고 부착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그리고 살면서 여자들은 또 제왕절개 이외에 수술을 하게 되는 또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뭐 하다못해 맹장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어쨌든 제왕절개도 수술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잘 좋기는 하다. 네. 이렇게 볼수 그런 있겠고. 단점에 비해서 자연분만은 되게 장점이 많죠. 많죠. 이제 분만 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분만 후에는 회복이 정말 빠르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화장실 가고 애 보러 가고 신생아실 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음절개한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쩔뚝쩔뚝 좀 걸어다니시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왕절개에 비해서는 회복이 좀 빠르다. 출혈량도 적다? 이건 맞을까요? 출혈량이 좀 적을까요? 제왕절개 자연분만 비교했을 때 출혈량은 케바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수축만 잘 된다면 출혈량은 적긴 적겠죠. 자연분만 할 때.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옛말에 왜 자연분만 해야 아기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댁에서 자연분만 전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도 그런 시댁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있어. 그냥 수술해. 어. 꼭 그렇게 분만할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자연분만을 했을 때 왜냐면 애가 자연분만 이제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질에 있는 좋은 균들 이런 것들을 다 아기가 이제 먹고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면역력 그리고 엄마의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신기한 얘기들 많이 봤어요. 조금 일찍 태어난 애기들 그런 경우에 조산하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어쨌든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제왕절개로 꺼냈을 때 그때 분만 당시에 엄마 질 안에 꺼즈를 넣어놔. 그리고 그 꺼즈로 애기를 닦어. 그런 테라피도 미국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질에 있는 좋은 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애기한테 이제 넘어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떤 면역력이나 미생물이나 질 유산균 뭐 이런 거 차원에서는 또 자연분만이 조금 장점이기는 하죠. 최대한 자연분만을 하되 자연분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과감하게 나는 제왕절개를 해도 아니 당연하죠. 큰 문제 안 된다. 근데 자연분만의 단점은 분만 계획을 좀 세우기가 어렵고 통증이 심하고 분만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다. 맞아. 그리고 자연분만 시에 또 생길 수 있는 신생아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긴 하지만 많죠. 분만에 성공하고 나서의 그런 장점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상쇄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자연분만에 성공만 한다면요. 얼마나 좋아요. 애기한테도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강요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확실히 제왕절개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결혼하시고 임신하고 분만하는 시점 자체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요새는 35세 이상의 고위험인가 싶을 정도로 고위험 산모분들이 또 많고 자연분만을 하다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어떤 뭐 신생아적 문제 그리고 분만 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왕절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산 케이스도 많고 고령 케이스도 많으니까 물론 제왕절개도 많긴 하지만 자연분만은 조금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주로 유도분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장점 때문에 제왕절개를 또 택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뭔가 다 계획적인 거를 요즘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때 임신을 하고 이때 분만을 하고 이때 휴직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또 확실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실험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언제 난자 채취가 이루어지나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다음 플랜을 정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마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닐까라는 예측 못하는 기쁨보다는 예측된 그런 일상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뭐 이렇게 아기가 낳고 이게 선생님이 할머니가 됐다. 자녀분들이 분만의 방법을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들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정해서 난 굳이 뭐를 추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격상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딸이 있잖아요. 아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네. 하라 그러고 네. 딸은 네. 제명절개 하라고 할 것 같아. 아. 너무 이기적이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아기를 몇 가질 거냐 이걸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두세 정도 생각한다면 자연분만을 좀 추천해주고 싶고 하나로 그냥 할래요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제왕절개 해도 제왕절개가 물론 이렇게 합병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즘에 뭐.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합병증이 두 번째 이런 세 번째 이런 합병증이 제왕절개일 때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맞아요. 뭐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네. 뭐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이경훈 원장님과 출산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출산의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아기의 건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택이에요. 맞아요. 난임 부부든 이렇게 일상적인 부부든 간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질 일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 되게 안전한 거야. 물론 이렇게 시비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출산을 하든 그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네. 당신의 선택을 믿으시면 돼요. 출산을 앞둔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안전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